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2008년 미국에서 2살 소녀가 살해된 영구 미제 사건입니다. 정황상 살인이 매우 강하게 의심되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심으로 보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오제이 심슨 사건 이후로 미국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사건으로 세기의 범죄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케일리 마리 앤서니, 2005년 8월 9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엄마 케이시 마리 앤서니, 당시 22세였습니다. 케이시는 딸 케일리를 데리고 외출했습니다. 그리고 케일리는 엄마를 따라 나선 뒤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이 딸의 행방을 엄마에게 물었지만 그때마다 케이시는 케일리의 행방에 대해 애매하게 대답했으며 유모가 없는데도 아이가 유모와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후 케일리가 보이지 않자 걱정한 할머니 신디 앤서니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경찰이 실종 신고 전화를 받은 것은 케일리가 실종되고 31일이 지난 2008년 7월 15일이었습니다. 무려 한 달이 지난 뒤였죠. 할머니 신디는 케일리가 31일 동안 보이지 않았으며 자신의 딸 케이시의 차에서 부패한 냄새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Sheriff, I found out my granddaughter has been taken. She has been missing for a month. We're talking about a 3-year-old little girl. My daughter finally admitted that the baby's in the store. I need to find her. Your daughter admitted that the baby is where? But the babysitter took her a month ago. My daughter's been looking for her. I told you my daughter was missing for a month. I just found her today, but I can't find my granddaughter. And she just admitted to me that she's been trying to find her herself. There's something wrong. I found my daughter's car today, and it smells like there's been a dead body in the damn car. Okay, what is the 3-year-old's name? Kaylee, Caylee, Anthony. Kaylee Anthony? Yes. How long has she been missing for? I have not seen her since the 7th of June. Is your daughter there? Yes. Can I speak with her? Okay, Spanish Sheriff's Department, they want to talk to you. Answer the question. Hello? Hello? Yes. Can you tell me what's going on a little bit? I'm sorry? Can you tell me a little bit what's going on? My daughter's been missing for the last 31 days. And you know who has her? I know who has her. I've tried to contact her. I actually received a phone call today now from a number that is no longer in service. I did get to speak to my daughter for about a minute. Who has her? Do you have a name? Her name is Zenaida Fernandez. 케일리의 행방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케이시는 실종 사건을 접수한 후 다음날 바로 살인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죄를 주장했고 보석금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때까지도 가족들과 경찰은 실종된 케일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 딸이 무사히 돌아오길 기대했으나 12월 11일 실종 6개월 만에 집 근처의 숲속 쓰레기 봉투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검시관은 케일리의 유골에 강력 접착 테이프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살인된 것 같다고 말했으나 공식적인 보고서에서는 사인 불명으로 보고했습니다. 거짓말쟁이 엄마한테 바로 의혹의 눈초리가 쏟아졌습니다. 딸이 없어졌는데도 실종 신고를 한 달이나 늦게 했다는 점, 신고도 엄마가 아니라 외할머니가 했던 점 등 케이씨 본인 증언도 앞뒤가 맞지 않아서 처음에는 보모한테 납치 살해되었다며 소란피웠으나 그런 보모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았고 다음에는 딸이 뒷마당 풀장에서 사고로 익사하고 자신은 그걸 숨기려고 납치 살해로 꾸몄다고 주장했습니다. 2006년 술과 춤 그리고 남자들과 파티를 즐기며 자유분방하게 살던 케이시 앤서니는 19살의 미혼모로 딸 케일리를 낳았습니다. 딸을 낳기 전 케이시는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따라주는 샷걸로 일했었고 딸 케일리의 아버지는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케이시는 자신의 임신 사실을 몰랐으며 간호사인 그녀의 모친 신디조차 처음에는 딸의 임신 사실을 몰랐습니다.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케이시는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고 싶어 했으나 모친의 설득으로 부모님 집에서 딸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케이시는 케일리의 부친일 가능성이 있는 남자를 여러 명을 지목했지만 검사 결과 아무도 친부가 아니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녀의 아버지는 전직 탐정이었고 어머니는 간호사였다는 사실입니다. 한동안 부모에게 직업과 인간관계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던 케이시는 부모의 돈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7월 15일 케이시가 또다시 돈을 훔친 것을 엄마에게 들킨 후 엄마와 크게 다투었고 딸 케일리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케일리는 그 다음 날인 2008년 7월 16일 죽었습니다. 케이씨는 케일리와 만나겠다는 신디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케이씨의 친구들은 케일리의 행방이 묘연했던 31일 동안 케이씨가 매우 행복해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평소에 워낙 놀기 좋아하는 파티걸이었던 케이씨에겐 딸이 자신의 자유를 묶는 족쇄로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나 딸이 사라진 지 2주 후에는 아름다운 인생이란 의미의 벨라비타라는 문신을 새기기도 했죠. 케이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면서 시간을 보냈으며 딸이 실종된 지 나흘 만에 나이트클럽에서 핫바디 컨테스트에 나가기도 했고 신나게 술을 마시고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파티맘 사건이라 부르는 것이죠. 사건을 맡은 형사는 케일리의 실종 조사에 착수한 후 케일리의 증언이 상당 부분 거짓말임을 알았습니다. 케일리의 행방에 대해 질문하자 케이씨는 세나이다 페르난데스 곤잘레스라는 부모가 케일리를 납치해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케이씨의 가족과 친구 모두 그 이름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고 조사 결과 제네이다는 케이씨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케이씨는 자신이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근무한다고 거짓말했으나 실제로는 임신 직후 해고당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케이씨를 유니버설 스튜디오로 데려가 사무실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케이씨는 결국 해고당했음을 실토했습니다. 로이 크롱크라는 사람이 케이씨 집 근처에서 수상한 물품을 발견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는 2명의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해골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죠. 이후 사흘 동안 인근 숲을 뒤진 결과 경찰들은 쓰레기 봉투에서 아이의 유해를 찾았습니다. 부검 결과 배관공이 쓰는 접착력이 강력한 덕테이프가 얼굴에 칭칭 감겨 있었고 입과 코가 막혀 질식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케일리의 입을 가린 덕테이프에는 분홍색 하트 스티커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400개의 증거물이 제시되었습니다. 케이씨의 차 트렁크에서 발견된 머리카락 한 가닥이 케일리의 빗에서 발견된 머리카락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법의학적 보고에 따르면 케이씨의 차에서 나온 공기의 화학물질 중 사람의 부패를 구성하는 화학요소가 5개나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차 트렁크에는 클로로포름이라는 화학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케이씨의 컴퓨터 검색 목록에는 목 부러뜨리기와 클로로포름을 만드는 방법이 발견되었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가는 케이씨가 클로로포름이라는 단어를 84번 검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케이씨의 예전 남자친구 리카르도 모랄레스가 자신의 SNS 계정에 얘를 클로로포름으로 없애자 라고 적힌 게시물 또한 발견했습니다. 클로로포름은 유기용매로 쓰일 만큼 유독하기 때문에 본드와 위험성이 비슷합니다. 미숙한 마취기가 처방할 경우 환자가 중태에 빠지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의료사고가 잦았습니다. 만약 높은 농도의 클로로포름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고 방치한다면 사망할 수 있으며 수술 중 흡입 마취제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는 할머니 집에서 케일리의 침구로 사용해왔던 아기건푸 무늬 담요 또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커들이 케이시 앤서니의 침실에서 발견된 스티커들과 유사했습니다. 재판은 2011년 5월에서 7월까지 6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검사는 케이씨가 부모로서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케일리를 살해했다고 주장하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2011년 7월 5일 케이시 앤서니는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여 수사를 방해했다는 점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1급 살인과 아동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This 5th day of July, 2011, signed for person. Okay. Will counsel and the defendant approach the podium? 미국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한 검찰의 항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사건은 종결된 셈입니다. 이는 2년 7개월 동안 사건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린 배심원단은 검찰 측의 증거가 너무 불충분했기에 무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자체가 워낙 논란거리가 되어서 보도하는 족족 여론이 들끓었었는데 유죄를 확신했던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충격과 함께 강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배심원단의 판결이 나온 날 법정 밖에서는 수백 명의 시민이 아동살인자를 처벌하라고 시위했습니다. 케이시 앤서니는 2011년 가장 싫은 사람 1위에 뽑히고 케이시 앤서니의 얼굴로 할로윈 마스크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고교 중퇴에 맨날 놀기만 해서 써먹을 기술도 없는 케이시는
당연히 소송 비용으로 완전 파산에 이르렀고 대형 포르노 회사에서 포르노 출연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거금을 걸고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는 딱히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제 사건으로 잊혀져 가는가 싶었지만 2016년 이 사건을 여전히 조사 중인 조사관은 앤서니의 변호사 호세 바에즈는 그녀가 딸을 죽인 것을 알고 있었으며 입막음 겸 성관계를 가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증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살인건과 별개로 위증에 의한 행정력 낭비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다 갚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앤서니의 거짓말로 많은 수의 경찰력을 동원하여 한일대를 다 뒤진 것에 대한 비용으로 수십만 달러를 갚게 되었습니다. 미국 드라마 성범죄 수사대 SVU 시즌10의 19화는 이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에피소드 시작 전에 이 이야기는 허구이며 특정 인물과 사건을 묘사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띄웠지만 드라마를 보면서 이 사건을 떠올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자신의 딸 케일리를 죽였을까요? 아니면 번복한 진술대로 익사를 타살로 위장한 것일까요? 살인에 대한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자식을 잃은 엄마가 실종 신고도 하지 않고 남자들과 술 파티를 즐기고 지낸 도덕성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Defiant. I don't give a about what anybody thinks about me. I don't care about that. I never will. I'm okay with myself. I sleep pretty good at night. She Told that. I would like to think she'd be listening to classic rock and playing sports and not taking from anybody.